미국에 가면은 뭐가 좋을까요? 굳이 한국과 비교한다면. 미국에 가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네. 미국행을 택했을 때 네.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뭐 이점 같은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의 북한 난민에 대한 처우 정책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작년에 미국에 한번 다녀와서 그 뭐 저기 국무부라든가 NSC 그다음에 이 북한 인권법 발의한 그 의원실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난민보호법이 있거든요. 그 난민법에 따라서 그 주거나 정착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탈북민도 그 동안에는 그 난민법에 따라서 했는데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어요. 그 뭐냐면 북한 이탈주의 보호법 같은 거 발의를 했던데 통과는 아직 안 됐을 거예요. 별도로 그냥. 네, 별도로. 근데 그게 통과되면 좀 더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탈북 난민은 그냥 아시안인 거예요. 다 똑같게 보이죠. 네,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중국 난민이든 베트남 난민이든 일본 난민이든 맞습니다. 북한 난민이든 원 오브 댐 아시아인 중에 한 명.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차이를 만들어요. 근데 이 차이가 차별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모든 차별은 사실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령 이런 거죠. 한국에서의 탈북민들이 많이 좀 이렇게 소외감을 갖거나 또는 좀 마음이 아픈 게 이 탈북자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탈북자들이라고 같은 동포인데 탈북민은 이래. 어쨌든 탈북이란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몰라요 탈북자인지 말투를 들어도 몰라요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시안인 줄 알겠죠. 그런 인종적 차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같은 인종인데 탈북자냐 뭐 조선족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그 예전에 그 조 작가님이 나왔던 그 영상 유튜브에서 한번 봤었는데 거기에 되게 재밌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조경일 작가는 뭐 비선양 탈북자다. 그렇죠. 근데 사실 한국에 오면 일단 자유의 나라에 잘 왔습니다 하는데 뭔가 사상 검증을 요구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사상 검증 했느냐? 그러니까 비전양. 그러니까 전향을 했느냐? 전향했습니까? 제가 물어. 이것도 사상 검증입니다. 사상은 전향 따위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양극화가 정치적으로도 양극화되어 있다 보니까 분단이 아직까지도 한반도에 있고, 그렇죠. 반공주의도 있고, 그렇죠. 반공주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시대적 유물이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은 일단은 정체성을 확인을 하는 거야. 네 편인지 내 편인지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 친해지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은 자유의 나라가 맞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미국이 참 부럽습니다. 부럽죠. 사실 미국은 뭐 노예 해방 운동도 겪었고 또 60년대 민권 운동을 하면서 흑인 차별, 뭐 철폐 그런 걸 다양한 걸 겪으면서 어찌 보면 자유라는 가치가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미국이 아닌가. 또 다양성 측면에서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렇죠. 일단 미국이란 사회 자체가 다민족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 다민족, 다인종, 다국어 국가 우리가 이제 멜팅팟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인종에 대해서 그렇게 선입견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맞습니다. 흑인 차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뭐 전체는 아니잖아요. 어느 곳이나 다 차별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학교 교실에서도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른 학생은 그냥 상수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게 뭔가 놀랄 만한 일은 아니죠. 놀랄만한 일이 전혀 아니죠. 근데 한국은 아직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한국 토종 한국인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다름에서 많은 차이와 차별이 생기죠. 네네네. 그러면 일단 미국에 만약에 조 작가님이 한국행을 택하지 않고 미국행을 택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비전향 탈북자란 얘기는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절대로 안 듣죠. 거기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인종 차별주의자로 그쵸.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네. 공화당을 지지하든 뭐 네, 민주당을 네. 지지하든 아무도 저한테 전향했느냐 이런 맞아요, 말을 맞아요. 안 했을 네. 거예요. 근데 한국이니까 왜 한국이니까 그럴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단이라는 네, 게 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음, 이 분단 아비투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비투스 이게 뭐냐면 네. 제2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단이 만들어낸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경계심이 있거든요. 이 경계심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 빨갱이 아니야? 쟤 그쵸, 간첩 그쵸. 아니야? 네. 이런 거예요. 음, 이게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분단 트라우마, 분단의 아비투스 이런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돼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경계하게 만들고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서로 정치적인 얘기를 서로 친구 사이에도 안 하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네.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분단이 만드는 질병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걸? 그렇죠. 사실 뭐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 사상의 자유가 있고 네. 하지만 그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만 분단 때문에 가끔은 사상 검증을 요구받기도 한다. 네. 그게 어찌 보면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인데 사실은 한국 사회, 이 한국 땅 안에서 우리 한반도 안에서는 네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냉전이 안 끝났어요. 여전히 네. 여전히 뭐 빨갱이 아니냐, 종북이 아니냐, 친북이 아니냐 이러고 있으니까 뭐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이죠. 네네. 아 그러면 이제 팬데믹도 끝나고 작년부터 탈북민 입국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보세요? 향후에는 탈북민들 수가 좀 급증을 할까요? 저희가 오던 때 거의 뭐 몇백 명씩, 1000명씩 넘는 시대가 다시 올 건지. 네. 일단은 뭐 확실할 수는 없지만 모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계 정세, 북한의 어떤 변화에 따라 있을 건데 일단 잘 모르겠는데 북한이 굉장히 지금 최근 올해 들어서 더욱 강경하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내부 결속도 하고 국경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면은 예를 들어 경제난 이런 것들이 접어들면은 또 대거 탈출이 있겠죠. 그러면은 뭐 또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기는 할 텐데 사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탈북민이 많아지는 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게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하는 그 과정을 겪어내야만 한다는 사실 때문에 탈북민이 많아진다는 것은 탈북민들 스스로에게도 불행하고 우리 한반도 남북 다 역사에도 불행한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북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탈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먹고 살 수 있게끔 상황이 나아져야 되겠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면 그렇죠. 최소한 중국에서 겪는 인신매매 등의 인권 유린을 겪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네, 북송도 안 당하고. 북한이 내부적으로 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길 바라죠. 그게 참 공감이 되는 게 예전에 어떤 분이 그 탈북민을 뭐 인터뷰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그분들의 그 인권 침해 사례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냥 북한은 떠나지 말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북한을 떠나지 않았으면은 중국에서 그런 비반인간적인 그런 처우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등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북한 사회가 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죠. 물론 탈북민이 왔을 때 저희가 잘 대해주고 하는 그런 사후적인 처우도 중요하지만 일단 많은 탈북민들이 그 중국을 통해서 오는데 사실 중국으로 막 가장 많이 갔던 시기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0년대 초중반입니다. 네. 그때 아마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국경도 좀 느슨해지고 근데 지금 상태 봐서는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점점 더 경색되고 북한도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점점 강화하고 있고 그러면은 향후 막 급증할 가능성은 없겠네요. 급증할 가능성은 일단 지금 상태는 없다라고. 그쵸. 이게 나비 효과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남북관계가 좋은 게 탈북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남북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교류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교류가 있다는 얘기는 국경이 느슨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교류도 있겠지만 또
밀무역도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이제 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탈북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탈북자들이 늘어나겠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더 이제 내부 결속을 하고 국경을 통제하고 강력하게 통치를 하고 하다 보면은 국경이 닫히면은 뭐 탈북하기도 당연히 어려울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류의 장을 좀 더 열었을 때 탈북을 비롯해서 모든 게 사이드 이펙트가 있느냐를 봤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뭐라도 할 때가 좀 더 낫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향후 탈북민이 증가할 것인지는 네, 앞으로 기다려 보면은 뭐 알게 될 지켜봐야죠. 테니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